자, 요즘 트럼프 대통령 확정되고 증시 막 신고가 찍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지켜보시던 분들도 야,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요즘 제가 좀 찾아보면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이 슬슬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난주까지 그런 말이 없었는데 지금 금리 인하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확정됐으니까 불확실성 사라진 거 아닌가요? 이게 이제 마음이 급해지면 이제 빚내서 투자할까요? 돈 없는데 마통 뚫어서 빚내서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포모 랠리의 초입이거든요. 근데 이제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포모 랠리는 올해까지고 25년 상반기 조금 주의해야 될 시점이 있다라는 또 새로운 주장이 나와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역대 대선이 있던 해 중에 올해가 최고입니다. 야, 정말 대단하죠? 25.7%로 신고가 뚫고 있는데 와, S&P 500 25.7%면 진짜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좋은 것 같고 이 뒤에 있는 배경이 역대 대선이 있었던 해인데 이대로 쭉 가면 그냥 역대 최고 기록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최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선 불확실성 소멸 기대감 이런 걸로 이제 증시 안도 랠리 하고 있는데 대선 당일의 어떤 수익률도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2.5% 하루만 오를 정도로 지금 안도 랠리 펼치고 있는데요. S&P 500도 상징적인 숫자인 6천도 터치하고 신고가 계속 뚫고 있습니다. 신고가 너무 많아서 이제 지겨우시죠? 올해만 50번째 신고가. 아, 이게 다른 어떤 나라도 이렇게까지 하는 나라의 증시가 없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올해 참고로 마이너스 10% 하락이 단 한 번도 없었던 해인 거 아시나요? 여기 보시면 올해 제일 많이 빠졌던 게 S&P 500 기준으로 마이너스 8.5%. 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빠지면 사야지라고 기다렸다면 아예 올해 손가락만 빨았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참 이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보면 그냥 무지성으로 분할 매수. 아, 그냥 월급 받는 거 일부를 사모아야지가 올해는 좀 더 유효했던 거고 이제 막 하락장이나 변동성이 큰 해에는 조금 조정을 기다렸던 전략이 또 맞기도 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만은 올해는 그랬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고 큰 하락이 그만큼 없었던 엄청난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었다. 요거고요. 참고로 이제 트럼프 1기 때 그러니까 2017년 1월 1일부터 결과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집권기 동안 증시 수익률이 좋았던 기억들이 다들 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까지 불확실성으로 느끼지 않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 미국 주식을 2015, 16년부터 했을 때 트럼프 당선되고를 한번 겪어봐서 그런지 되게 그냥 익숙해요. 별로 이렇게 트럼프가 겁나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말하는 걸 이미 알고 있고 발언을 세게 하고 있는 걸 알지만 증시가 좋았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1기 때 여기 보시면 나스닥 100이 무려 162% 올랐고요. 테크, 반도체 엄청 좋았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에 트럼프가 미중 무역 분쟁하고 중국 때리면 반도체가 안 좋지 않을까요? 아,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미중 무역 분쟁 할 때 반도체가 조정을 많이 받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2020년 트럼프 임기 말까지는 반도체가 제일 좋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0%가 올랐을 거예요. 나스닥보다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중국 때릴 때 샀으면 오히려 초과 수익이 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였죠. 오히려 겁줄 때, 요때거든요. 미중 무역 분쟁 때 빠질 때 2018, 19년 때 코로나 때도 빠졌긴 했지만 요건 약간 논외로 하고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이 상대적으로 안 좋았고 S&P 500 나스닥이 훨씬 좋았다. 그 중에서도 탑3는 역시 기술주. 2017년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마침 클라우드의 시대가 열렸거든요. 이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부터 아마존, 알파벳, 빅테크의 시대였습니다. 말 그대로. 빅테크가 비싸다 해도 계속 올랐던 시기. 그래서 빅테크가 그때 좋았고 경기 소비재 이때는 사실 스타벅스, 나이키 이런 거 다 좋았어가지고 지금은 좀 안 좋지만 경기를 타는 소비재도 좋았고 헬스케어도 좋았고 이렇게 탑3가 이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트럼프가 규제 완화론자이기 때문에 금융주 좋았고요. 또 중소형주 좋았습니다. 자국 보호주의, 미국 우선주의, 내수주 살려주는 정책 이런 걸 써가지고 금융주, 중소형주가 좋았는데 이제 이걸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다들 겁내기보다는 야, 트럼프 겪어봤잖아. 이런 주식들 사모으면 돼. 이렇게 이제 벌써부터 움직이시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트럼프 1기 때 공교롭게도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부터 비트코인이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참 공교롭죠. 16년 11월부터 물론 그전에도 오르고 있었는데 폭등을 합니다. 트럼프 1기 때. 이때는 트럼프가 비트코인 예찬론자, 우호적인 론자가 아니었는데도 시기상 그렇고 물론 여기 2020년에 바이든 당선되고 나서도 올랐습니다. 이건 제가 팩트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트럼프가 돼서 올라요가 아니고 대통령 대선이 끝난 다음부터 꼭 오르더라고요. 이게 신기하게. 이게 시점별로 2016년 11월, 2020년 11월 이때부터 이렇게 오르고 폭등하고 지금도 이제 막 제가 영상 찍는 시점에 고점 돌파하고 급등하고 있는데 또 이런 것들도 이제 사이클이 돌아온다 생각하시니까 투자자들이 야,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도 사자. 지금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거기다가 이번엔 또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아예 암호화폐 친 스탠스를 선언했죠. 아예 트럼프가 아예 미국을 암호화폐 비트코인 수도로 만들겠다. 미국의 기축통화 전략자산에 비트코인을 편입시켜야 된다. 막 이렇게까지 공약으로 내세웠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공약이 현실화가 되든 안 되든 적어도 친화적인 정부인 건 맞으니까 지금 이렇게 관련주들이 꿈틀꿈틀 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젠 트럼프에 밀려서 사람들이 주목도 안 하지만 11월도 조용히 금리 인하 했죠. 금리 인하 한 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던데 사실 금리 인하도 중요한 건데 이제 워낙 지금 트럼프 대선이 큰 이슈여가지고 11월에 금리 인하를 했어요? 물어보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했습니다. 2연속 금리 인하. 9월 달에도 금리 인하했고 11월에도 인하를 했고 12월도 변수가 없으면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지금 통화 완화, 유동성은 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엄청 지금 자산시장엔 좋은 영향을 주는 이슈들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한 리포트를 봐도 적어도 2025년 내년 봄까지는 금리 인하는 걱정하지 마라. 일단은 올해까지는 변수가 없다. 그냥 쭉쭉 내릴 거다. 파월이 당장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고용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 침체 이런 것들의 쇼크를 막기 위해서 빨리빨리 선제적으로 지금 금리를 내릴 거다가 이제 월가나 많은 투자자들이 일단 시장에 전제하고 있는 바인데 12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60%를 훌쩍 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올해까지는 금리 인하 기조가 막 갑자기 바뀐다거나 뭐 누군가 말하는 금리 인상이 다시 시작된다 이런 걱정은 올해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뭐 자산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올해만 봤을 때는 좀 즐기자 모드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좋다. 트럼프 수혜주들의 돈이 몰릴 여건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표가 나오냐면은 요 지표 한번 좀 눈여겨보실래요? 제가 여기 좀 신기했었는데 이 블룸버그에서 책정하는 위험 감수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되게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얼마나 투자자들이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위험을 감수할 용의가 있는지를 보는 지표인데 공교롭게도 정말 공교롭게도 트럼프 1기 때 이후로 지금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시점이 위험 감수 지표가 최고치를 찍은 게 2016년 11월 트럼프 당선 확정된 그 주간이 참여자들이 와 대박이다 하고 막 증시와 위험한 자산들을 달려들었던 때고 그 이후에 그만큼 달려들었던 때가 없는데 이번 주 트럼프 2기가 확정되자 마치 8년 만에 기다렸다는 듯이 이 트럼프가 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위험 자산으로 뛰어드는 이 양이 엄청났다라는 그 자료입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시장은 트럼프를 엄청 또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자료인데 그래서 이제 이 블룸버그에서 지금 트럼프에 올인하고 있다. 시장이 대선 확정된 거 보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트럼프가 규제를 풀어줄 것이고 세금도 깎아주면서 통화 완화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강력한 기대가 지금 주식시장, 자산시장에 퍼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로 인해서 벌어질 불확실성, 악재는 접어두고 그건 내년 얘기고 올해는 즐기자. 일단 파티 모드 가자. 이게 된 거죠. 지금 그래서 호재를 위주로 반영하고 있다. 지금 악재가 싹 묻혔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략가도 올해까지는 포모 랠리, 위험 선호 랠리를 막을 방법이 없다. 딱히 뭐 악재보다는 호재를 반영할 것이고 이제 문제를 삼기 시작하는 것은 내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요 장표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통계적인 얘기지만 보통은 이제 선거가 끝나고 우리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선거 뒤에 얘기를 봐야 하잖아요. 선거 끝나고 언제 증시가 조정을 본격적으로 받냐면 요 시점, 요게 빨간 동그라미 찐 시점 바로 취임식을 할 때부터 증시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라. 이게 마침 딱 2025년 1월 20일입니다. 왜 그런 거 봤더니 일단 보시면 증시가 연말까지 쭉 가고 하다가 1월부터 취임식 전후로 고점을 찍고 쭉 조정받기 시작하는 이유가 뭔지 봤더니 그 전까지는 긍정적인 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야 이제 대통령이 불확실한 게 좀 길어질 수도 있고 뭐 박빙일 수도 있었는데 트럼프가 빨리 대선을 확정지었고 지금 공화당 여당이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싹쓸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트럼프가 앞서 말씀드린 뭐 세금도 깎아주고 이런 우호적인 정책을 할 테니까 이런 기대감을 반영해서 그 전까지는 오르다가 이제 이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1월 취임식 할 때라는 거죠. 왜냐하면 취임식 할 때 이 각종 행정명령을 발표합니다. 여기 보시면 트럼프가 쌓아놓고 있는 서류들 보시죠. 이게 다 행정명령 서명하는 건데 앞으로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이 사진을 많이 보실 거예요. 트럼프가 맨날 서명하는 거 보여주거든요. 서명하는 거 들고 있고 또 트럼프 사인이 또 엄청 길어요. 여담이지만 보시면 한번 놀랄 거예요. 막 트럼프 사인이 엄청 깁니다. 막 진짜 길고 큰 걸로 유명한데 그래서 각종 행정명령을 하는데 이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들 걱정하시는 미중 갈등, 관세 때린다, 또 지정학이 다시 불거진다, 미국의 재정 적자, 그리고 이민자를 추방해서 불법 이민자를 막 추방해서 생기는 고용 문제, 그걸로 인해 생기는 뭐 여러 가지 경기 둔화, 신용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조용하게 뒤에 묻혀 있다가 취임식 때 트럼프가 딱 각종 행정명령을 공개하고 서명하는 순간부터 야 이제 시장의 리스크를 반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은 기대감을 선반영하는 거고 트럼프가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기대감을 선반영하는 단계고 반대로 2025년 1월 20일 전후로부터는 아 트럼프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트럼프의 저 정책 때문에 이 경제나 주식시장이나 이런 쪽이 위험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반영되는 게 요 시기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 않나요? 합당하지 않나요? 이게 좀 추론이 너무 뭐 옛날에 이랬으니까 올해도 이럴 것이야 라기보다는
지금도 구독자 여러분들이 트럼프가 중국 때리면 반도체 주식 안 좋으니까 반도체 다 팔까요? 라는 게 지금까지는 반영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요때 되면은 막 트럼프가 뭐 중국의 반도체 수출 금지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또 할 거 아니에요. 반도체 수입 관세 때린다, 조사에 들어간다 뭐 이러면서 중국도 한마디 하고 뭐 이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 잘 나갔던 반도체들이 휘청휘청할 수도 있는 게 요 시점이 본격적이라는 거죠. 실제로 과거에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프로젝트 2025라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최측근들이 모여가지고 취임하자마자 180일 내에 해야 될 프로젝트 수십 개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미 다 준비 끝났어요. 그래서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취임식 하자마자 막 밀렸다는 듯이 얼마나 한이 맺혀서 돌아왔겠습니까? 4년 전에 있었다가 재선 안 되고 다시 돌아왔으니까 경험치도 있고 하니까 막 팍팍팍 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시장이 요때 좀 걱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타이밍까지 맞추긴 어려운데 올해 연말 좀 좋다가 내년 초부터 분위기가 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는 그냥 요 사진 저장해 놓으시고 그럴 수 있겠네 정도로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1기 때 2017년 1년 동안은 증시가 좋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트럼프가 2018년부터 미중 관세 때리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완전 다 바뀝니다. 여기 빨간색 중국 증시 폭락하는 거 보이시죠? 2017년에 올랐던 거 다 반납하고도 남을 정도로 폭락하고 한국도 2017년에 올랐던 거 파란색 다 반납하고 마이너스 돌아섭니다. S&P 500 나스닥도 날아가다가 이렇게 물론 반납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빠졌죠. 이거 고점에서 물렸으면 꽤 큰 폭락입니다. 중국 때문에. 이때 요만큼 관세 중국 올린다는 것 때문에도 이 정도 빠졌는데 지금 트럼프가 뭐라 그러냐면 중국의 관세 60% 매기겠다. 사상 초유의 관세죠. 그래서 이제 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나라의 수입품을 일괄적으로 관세 10% 때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지금 다른 나라들은 다 이게 현실화되면 벌벌 떠는 거죠. 근데 아직 현실화가 안 됐잖아요. 지금 트럼프도 기분 좋아서 이런 얘기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월가에서도 야 그거 트럼프가 중국 겁주려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 모든 수입품 관세 이런 거 법적으로도 또 행정명령으로 통과 안 시킬 수도 있잖아. 또 법으로 공화당이나 저쪽 민주당이나 합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통과가 돼야 되고 하는 건데 이게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데 지금부터 주식 다 팔고 기다리라고?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 오래 즐겨. 이런 느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 2기는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트럼프 충성파로 내각이 구성될 상황이기 때문에 더 빠르고 강력하게 정책이 추진될 거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이나 시간을 주고 중국을 때리는 게 아니고 바로 이제 내년부터 때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올 연말까지 즐기고 내년이 좀 휘청할 수 있다라는 건데 결국은 2018년 빠졌지만 2019년 다시 다 회복하고 2020년엔 더 올랐다. 코로나 끝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각종 악재가 나왔을 때는 또 기회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트럼프가 작심을 하고 있냐면요. 물론 약간 겁주는 말일 수도 있긴 한데 취임 첫날만큼은 독재자가 되겠다라는 발언을 무려 2번이나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거를 이제 엄청 비판하기도 했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3년 말, 2024년 초 2번에 걸쳐서 자기가 취임 첫날만큼은 독재자라고 불려도 좋으니까 이거 2개만큼은 꼭 하겠다라고 한 취지에서 말한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불법 이민자 문제인데 내가 불법 이민자 추방만큼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절대 생각하지 않고 독재자라고 불려도 좋으니까 국경을 봉쇄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정도로 강경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선언한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역시 물가입니다. 물가.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 때문에 스트레스, 두 번째는 높아진 물가 때문인데 물가 잡는 건 계속해서 트럼프는 해결 방법은 단 하나다. 에너지 가격을 내리면 된다. 기름 가격만 낮추면 물가 잡힌다라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막아놓은 각종 석유 규제, 시추 규제를 다 풀어가지고 규제 완화론자입니다. 기름을 펑펑 캐면 기름 가격은 반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물가가 잡힐 것이다 라고 선언한 건데 요거 2개만큼은 하기 위해서 자기가 독재자라고 불려도 좋다라는 뉘앙스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면 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그래서 1월 20일 행정명령을 취임 첫날이 되면 그 전후로 인해서 이런 우려. 야 미국이 진짜 불법 이민자 국경 봉쇄하고 이러면 다른 나라 어떻게 될까? 뭐 멕시코 증시는 어떻게 될까? 중국이나 한국이나 증시 어떻게 될까? 이렇게 관련주들이 이때 가서 이제 조금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죠. 이 전까지는 좀 지켜보다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롭게 이제 추가된 사실이 바로 요 머스크입니다. 이제 머스크가 대놓고 언급한 부분이 이건데 자기가 이제 트럼프 내각에 들어가겠다고 선언을 이미 했고 거의 사실화가 되는 모습인데 지금 머스크가 DOGE
여기 보시면 디파트먼트 오브 거버먼트 이피션시 정부 효율위원회, 우린 재미삼아 도지라고 부르는데 정부 효율위원회 위원장을 머스크가 맡을 것으로 유력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내각으로 사실상 트럼프가 머스크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약속이 된 것 같은데 여기서 뭐 하냐? 바로 미국의 정부에서 낭비하고 있는 예산들을 삭감하는 일을 할 겁니다. 머스크가 기업가이기 때문에 사업가이기 때문에 또 얼마나 이런 거 꼼꼼하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미국 정부의 재정을 감사할 거고 과감한 개혁을 제시할 거다. 야, 무섭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의 정부의 예산이 너무 낭비되고 있는데 이거 3분의 1 줄일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는데 이제 지금 미국의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정부 복지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은 좀 머스크가 되게 싫은 소리를 한다고 느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고 나서 사람 많이 잘라가지고 문제된 적도 있을 정도로 엄청 나쁘게 말하면 피도 눈물도 없이 이렇게 효율화에 진심인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인력 구조 쫙쫙 줄이고 그런 사람이 이제 여기 앉으면 미국 정부 허리띠를 엄청 졸라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기대감도 있고 걱정도 있는 거죠. 기대 반 걱정 반. 그래서 그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머스크의 계획을 보여준 짤이 요건데 현재 정부는 이렇다. 땅굴 하나 파는데 여러 사람들이 지금 낭비돼서 구경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근데 이제 머스크가 하면 이렇게 혼자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지금 정부가 이렇게 뭐랄까 정부의 눈먼 돈이라고 할까요?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는 걸 약간 풍자, 비판한 그런 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머스크도 이렇게 느끼고 있어서 대표적으로 뭐라 그랬냐면요. 머스크가 모든 공무원들에게 매주 성과 통보 이메일은 필수가 돼야 된다. 이거 좀 진짜 무섭지 않나요? 이건 공무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도 직장 다녀봤지만 직장인데 매주 퇴근하기 직전마다 금요일 퇴근하려고 제가 컴퓨터 끌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거기 띠딩해서 열어보면은 이번 주 성과는 B입니다. C입니다. 뭐 옆자리 사람은 A입니다. 이러면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주말 내내 그냥 스트레스 팍 받아서 쉬지도 못할 것 같은데요. 이거 뭐 개인마다 다르시겠지만 근데 그런 빡센 그런 성과 관리제를 공무원들에게 적용한다. 막 이럴 정도로 머스크는 지금 약간 이 미국 예산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 진심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심하고 있는데 트럼프랑 같이 이걸 쫄라매겠다고 한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돼요? 이게 뭐가 중요한 거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시적으로 이 과정에서 증시나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머스크도 이 주장에 동의를 해서 이게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 한 분이 분석을 했는데 머스크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뭐냐면 자 트럼프가 계획대로 불법 이민자를 막 추방하고 대규모 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를 추방한다 그랬거든요. 다 내보낸다 그랬거든요. 그거 내보내고 머스크가 계획대로 정부 낭비 줄이는 데 성공한다면 이제 일자리도 줄일 거고 막 곳곳에 있는 그런 예산들을 줄이면 부서도 없앨 거고 통폐합해야 될 거고 이러면 당연히 공무원 채용도 줄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회복지, 보장 뭐 이런 예산도 줄어들 건데 그러면 초반에는 엄청나게 경제에서 그런 쇼크 같은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 경제는 불법 이민자들이 가득 와서 유지되는 고용 상태, 저임금으로 상대적으로 값싼 이민자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그래도 안정적인 편이고 그리고 정부가 예산을 막대하게 뿌려가지고 보조금 뿌리고 막 지금 돈 찍어내가지고 그걸로 유지되고 있는 건데 지금 트럼프와 머스크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예를 들면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고 그리고 막대한 부채,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돈이 길거리에 널려 있는 것처럼 부채, 정부 예산이 막 널려 있는데 그걸 허리띠를 쫙쫙쫙 졸라맨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주식시장을 단기적으로 급락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미국 경제와 이런 생태계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장기적으로 미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으로 빠르게 회복할 거다 했는데 이 글에 이제 머스크가 맞는 것 같다라고 달아가지고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선 직전에.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은 좀 다 의견이 분분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팩트를 보시면 지금 미국 정부 예산이 재정 적자 문제도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막대한 돈을 찍어냈다.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어떤 충격은 올 수 있다. 거대한 변화가 미국에 일어날 거니까 이게 만약 정말로 시행된다면 아무래도 경제에 좀 충격이나 어떤 변화가 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이제 내년 1월에 구체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1월에 되면 증시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볼 요인도 될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 초록색 그래프가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받아온 불법 이민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불법 이민자들이 이 정도 들어왔다면 지금 현 행정부에서 이렇게까지 이민자들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저임금으로 미국이 임금 상승률을 그나마 억제할 수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걸 다 내보내면은 미국의 임금이 또 폭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인플레가 재유발되면서 이제 다시 물가 올라서 경제 쇼크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머스크의 정부 예산 삭감이 지금 쉽게 말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막 돈 뿌려가지고 젊은이들이 보조금 받아가지고 생활도 하고 소비도 하고 이랬을 텐데, 그런 게 다 사라지면 또 그런 소비 관련된 기업들도 부진한 거 아니냐, 주가에도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1월 달에 좀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는 요인에 설명 들었는데, 당연히 지금 외신에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머스크나 트럼프가 다 지금 계획대로 하기는 쉽지 않다. 이게 맞는 말인 게, 제가 이제 트럼프 1기 때도 느꼈던 게, 트럼프가 말은 되게 세게 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다 실행하는 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고 정치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랑 그걸 시행까지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뭐 이런 것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데, 머스크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혼자 막 신적인 존재가 아닌 이상은 뭐 다음 달부터 뭐 저쪽 예산 줄여 이런다고 다 줄여지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신에서도 머스크나 트럼프의 계획이 너무 과한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또 마침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의 금리는 1에서 3% 사이였고 지금은 4%대가 넘는 고금리여서 저렇게 쉽게 막 예산 줄이고 복지 줄이고 이런 것들 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년도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머스크나 트럼프 때문에 경제에 공포가 온다, 조정이 온다 이러면, 그럴 때 이제 오히려 냉정하게 보시는 분들은 조정의 기회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다가온 건 아니지만 대비하자는 뉘앙스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마침 25년 특히 트럼프가 맞이하는 이 경제는 미국 경제가 둔화되는 사이클에 들어가가지고요, 본격적으로 꺾입니다. 25년이 미국 경제가 둔화 모드 1%대 성장률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필 경제도 안 좋은데 머스크가 막 허리띠 졸라매기 하자 그러고 트럼프가 이민자 다 내보내고 이러면서 휘청휘청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하필 겹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금리 내리고 있긴 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 때 실컷 좋았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25년을 안 좋게 보신 분은 이런 논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언제든지 증시에서는 공포를 줄 재료가 필요하고, 그 재료로 좋은 게 트럼프나 머스크일 뿐이고, 역시나 좋은 기업과 시장 지수 장기 보유가 제일 좋지 않나, 저는 결론을 늘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피터 린치가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비관론자들은 결론이 공황이 오고 대폭락이 올 거라고 한다. 대공황이 온다, 아니면 이번엔 트럼프가 온다, 뭐 이런 식으로 겁을 준다. 하지만 항상 그렇게 무섭게 공포를 줄 거고 걱정은 늘 있다. 주식시장에 걱정이 없었던 적이 언제 있냐. 그러니까 제발 다 잊어버리고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말고 좋은 기업 공부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잘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도 이런 거 이제 흔들릴 때마다 한 번씩 열어서 봅니다. 구독자분들도 한번 참고하시라고 넣어놨고, 제가 여기도 써있지만 대통령이 시장을 컨트롤하지 않는다, 못한다. 저도 이게 여기에 한 표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돼도 바이든이 돼도 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한 명이 이렇게 막 증시를 방향을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혁신 기업들이 우상향하고 있고, 미국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나라라는 걸 믿으시는 분들은 우상향에 베팅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한번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상대적으로 괜찮다라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이고, 이것도 틀릴 수 있지만 올해는 지금 분위기가 돈 들어오는 속도로 봤을 때 위험을 감수하려는 지금 대기하고 있던 분들 많거든요. 테슬라도 안 사고 그냥 나중에 더 빠지면 사야지,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 빠지면 사야지 하고 현금을 그냥 채권이나 뭐 예금 적금에 묻어두신 분들이 있는데, 야 이제 트럼프도 됐고 금리도 내려가고 불확실성도 사라진 것 같은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랠리가, 연말 포모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큰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것은 내년 1월 정도 전후로 이런 취임식 이후에 각종 행정명령 우려로, 그리고 머스크의 새로운 정부 예산 절감 허리띠 졸라매기를 시장이 공포로 받아들이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정도로 우리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 캡처 내용은 계속 저장해놓고 내년 1월 행정명령 할 때 다시 한번 또 같이 얘기 다뤄볼게요. 요건 꼭 메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드디어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무려 2년 6개월 만인데요. 2022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고, 이제 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여기 제가 이제 보여드린 그림에 따르면 요 구간, 금리 인하에 해당하는 구간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가장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궁금한 거는 금리 인하 이런 사이클에는 어떤 주식을 얼마만큼 사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담아놓은 게 제가 올해 출시한 소몽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고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요즘 또 경기 둔화 우려, 중간중간 변동성도 커지는 구간인데 이게 지금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지 진짜 위기가 시작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구분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누구는 이렇다고 하고 누구는 저렇다고 하니까 지금 뭔가 진짜 시장 조짐이 좋지 않은가를 판별해주는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위기 예언가 지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몽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금리 인하 사이클과 또 중간중간에 찾아오는 조정장에서 스스로 이제 찐 위기인지 가짜 위기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제가 요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에 담아놨으니까 나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공부해서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영상 더보기와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미국 주식 투자를 10년 가까이 해오면서 구독자분들이 어떤 것들을 특히나 궁금해하시고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내용 위주로 이 강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더보기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